첫 번째 경기 이제 풀럼 대 이제 레스터시티. 자, 일단은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봤을 때 풀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미트로비치를 포함 주전 센터백이 지금 1명, 그리고 미드필더가 지금 1명 결장의 상태고, 그리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수가 지금 1명 결장의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팀에서 어느정도 지분이 있는 이에아 나초가 결장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일단 지금 뭐 최근 양 팀의 이런 분위기를 보면 풀럼 같은 경우에는 뭐 3연패로 하락세인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그 3연패 중에서는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그런 강팀들 상대로 어느정도 좀 1점 차로 지면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경기력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이고, 레스터 역시도 지금 최근 3경기 연속 지금 패가 없는 상태로 이전에 그 길게 연패했었을 때보다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요 경기를 봤을 때 풀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미트로비치가 어느 정도 빠져도 좀 홈에서 공격적이고 어느 정도 좀 공격 전개 또한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레스터 뭐 역시 지금 굉장히 이제 홈이든 원정이든 어느 정도 역습 위주로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구사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어느 정도 약간 양 팀의 수비력까지도 고려를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뭐 양팀의 수비까지 고려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경기로 보여지고, 일단 물론 뭐 지금 현재 최근 레스터시티가 분위기가 나쁘진 않지만 원정에서는 지금 6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좀 더 경기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리 지금 레스터가 좀 좋다고 해도, 게다가 강등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까지도 감안을 해도 이거는 원정 레스터시티를 믿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원정에서의 그런 레스터시티의 경기력을 고려를 하면은 풀럼 쪽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저는 만약에 가져간다면 풀럼 쪽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 한번 오버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럼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이제 브라이튼 대 이제 에버튼 경기.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가 1명 결장, 그리고 에버튼 역시 지금 주전 수비수가 1명 결장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경기 양상을 한번 봤을 때 브라이튼이 지금 볼 점유율을 어느 정도 높게 지금 가져갈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레스터가 아니라 에버튼이 이제 원정에서의 그런 볼 점유율이 많이 낮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리고 브라이튼은 이제 볼 점유 위주로 이렇게 공격 전개를 해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볼 점유율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제 브라이튼이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에버튼의 지금 안 좋은 원정 이런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 브라이튼의 이런 다양한 공격 루트들을 에버튼이 막기는 좀 역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일단 브라이튼 자체가 굉장히 좀 기동성이 좋고, 그리고 침투, 뭐 증거리, 뭐 측면 공격 등 굉장히 공격 루트가 다양하면서도 그런 걸 진짜 좀 완벽히 소화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에버튼 입장에서는 좀 브라이튼의 그런 공격을 막기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브라이튼이 경기를 주도하면서 뭐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지금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홈에서 공격도 공격인데 지금 수비도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예요. 왜냐면은 지금 홈 기준으로 봤을 때 3경기 연속 무실점을 하면서 클린시트 경기를 기록 중이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홈에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공수 모두 최상인 상태라고 지금 볼 수 있고, 게다가 지금 상대가 지금 가뜩이나 원정에서 경기력이 안 좋은 에버튼이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브라이튼이 좀 삽질만 안 하면은 좋은 결과를 내기에 아주 좋은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거는
브라이튼 쪽 승, 그리고 핸디로 가져가면 마인스까지도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승에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노팅엄 포레스트 대 사우스엔드.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양 팀은 강등권에 있는 상황으로 각각 18위, 22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노팅엄 포레스트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지금 강등권 탈출이 가능한 상태고, 사우스햄튼이 만약에 노팅엄 포레스트를 이기면은 이제 강등권 탈출에 좀 많이 가까워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노팅엄 포레스트든 사우스햄튼이든 서로 할만하다고 아마 생각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양팀 다 치열하게 좀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지금 뭐 노팅엄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브라이튼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 브라이튼은 직전 이제 맨유와의 그런 연장 경기를 뛰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경기를 치른 상황이라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나 좀 노팅엄이 많이 우세했던 경기긴 해요. 게다가 그때 이제 브라이튼의 그런 몸 상태를 보면은 굉장히 좀 무거웠던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그 경기만으로 약간 지금의 노팅엄 포레스트의 홈 경기력을 평가하기에는 많이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브라이튼과의 경기 빼고는 여전히 지금 수비가 불안하고 좋지 못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팅엄 포레스트는 그렇게까지 크게 믿음이 가지 않는 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사우스햄튼 역시 지금 뭐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뭐 간간히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지금 노팅엄 포레스트가 여전히 지금 주전들 결장이 많기 때문에 전력적으로도 지금 노팅엄보다는 사우스햄튼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우스햄튼이 원정이라고 해도 노팅엄 포레스트한테 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사우스햄튼 쪽 프랜승을 보고 2.5 기준을 한번 오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뭐 양팀 다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도 공격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나고 있는 입장이고, 사우스햄튼 역시 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 보면은 오바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세리에 A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폴리 대 이제 살레르니타나.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이 1명 결장, 그리고 살레르 같은 경우에 주전 센터백 1명, 그리고 미드필더가 지금 2명 결장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과 미드필더들이 어느 정도 팀 내에서 핵심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전력 누수가 더 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레르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태죠. 일단 지금 리그 기준으로 최근 10경기 동안 패가 없고, 그리고 그 10경기 중에 지금 8경기가 무승부인 만큼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물을 많이 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크게 지고 있기보다는 1점 차를 좀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1점 차를 꾸준히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결국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무승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집중력이 좀 좋고, 그리고 굉장히 좀 저력도 있고, 그리고 골 결정력도 이제 좋다 보니까 이런 좀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경기 양상을 한번 봤을 때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공격보다는 수비에 좀 더 약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살레르 역시 득점 기회를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지는 못하는 팀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팀의 그런 상성을 봤을 때는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지금 살레르가 그리고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주축 선수들의 이런 결장이 좀 많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직전 엠폴리가 이제 볼로냐 상대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지금 약간 이런 직전 경기력까지 고려를 했으면은 확실히 이 경기가 살레르가 네 우세하다고 약간 보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물론 뭐 살레르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뭐 엠폴리도 좋은 결과를 낼 만한 그런 네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 경기는 그냥 뭐 승패로 가기보다는 아싸리 그냥 고배당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좀 더 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엠폴리 쪽 핵무나 안 그러면 무승부 중에서 하나를 골라 가거나 안 그러면 2.5 기준은 언더 네 저득점 경기로 한번 보는 경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엠폴리 핵무나 무승부 중에 하나 골라 가거나 2.5 기준으로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디네세 대 삼프도리아.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을 비교했을 때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가 한 명 결장, 그리고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 한 명, 그리고 미드필더가 지금 한 명 결장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지금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 뭐 최근 2연패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강등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등권에 탈출하려면 10점 이상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 수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삼프도리아는 강등이 네, 확정인 네,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삼프도리아 선수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요. 네. 그쵸. 그야말로 지금 삼프도리아가 이번 시즌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뭐 수비도 안 좋고 그리고 공격 전개도 네, 최악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좀 초래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뭐 삼프도리아의 그런 유효슈팅 네,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네, 최근 경기들만 봤을 때는 직전 이제 토리노 상대로 유효슈팅을 하나도 기록을 못하고, 그리고 그전 경기 이제 피오렌티나 상대로도 뭐 유효슈팅을 한 개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금 공격력에 많이 네, 지금 심각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코멘트 칠 게 없는 게, 지금 뭐 홈에서의 우디네세가 경기력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뭐 공수 밸런스 전부 지금 삼프도리아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들의 그런 사기도 최악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지금 뭐 컨디션 및 멘탈리티적인 이런 면에서도 우디네세가 더 우위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네 아무래도 우디네세가 조금 배당이 낮다고 해도 우디네세 쪽 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디네세 승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마인승까지 네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네 오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인승을 하면은 최소 스코어가 2대 0을 네, 예상하는 건데, 그 2대 0이라는 스코어 빼고는 그럼 나머지 스코어는 전부 다 오버가 나야 좀 더 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오버까지 한번 보는 경기로 네, 가져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리에 A 경기죠. 사솔로 대 이제 볼로냐. 자, 일단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이 한 명 결장, 그리고 공격수가 지금 한 명 결장인 상태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 한 명,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격수가 한 명 결장인 상태입니다. 자, 양팀당 거의 비슷하게 결장자 이런 누수가 있고, 일단 지금 볼로냐 같은 경우에 네 호재인 네 그런 소식이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아르나우토비치가 이제 복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핵심 공격수 아르나우토비치가 복귀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면은 볼로냐의 그런 공격진의 무게감이 좀 더 이제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지금 아르나우토비치가 복귀를 한다고 해도 복귀 전부터 제 컨디션을 기대하기에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양팀의 이런 플레이를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사솔로 같은 경우에 좀 오프사이드 트랩을 네, 주로 사용하면서 라인을 좀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물론 뭐 이제 이런 방식이 다 사솔로의 방식이긴 한데 요런 오프사이드 트랩의 단점이 아무래도 침투가 굉장히 좀 능한 팀한테는 네, 허점을 좀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볼로냐가 근데 다른 것보다는 이제 침투가 네,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런 점으로 봤을 때는 사소울로 같은 경우에 오프사이드 네, 오프사이드 트랩을 쓰면서 라인을 이제 올리는 게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대신에 뭐 이제 사솔로 입장에서도 충분히 네, 측면 공격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볼로나 상대로 사솔로가 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양 팀의 이런 공격적인 성향을 봤을 때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좀 침투 공격이, 그리고 사솔로는 좀 측면 공격이 서로한테 좀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의 그런 공격 옵션이 하나씩 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물론 뭐 지금 사솔로가 뭐 홈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볼로냐 역시 뭐 최근 원정에서 결과는 그렇게까지 좋진 않아도 그 진 경기들 다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뭐 크게 밀리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런 경기력들만 비교를 했을 때는 볼로냐가 충분히 뭐 대등한 경기를 해도 할 말 없는 그런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요거는 볼로냐 좀 프랜승 볼게요. 볼로냐 프랜승에 만약에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그리고 뭐 어누마를 만약에 굳이 본다고 하면은 2.5 기준 오바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네요. 자, 혹시나 이제 분석이 괜찮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즐겨찾기는 이제 별표 모양 누르시면은 이제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고,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이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금까지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